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월 31일 오늘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 한도 상향 이슈에 잠정 합의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원래라면 상승 마감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혼조인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이 양측의 지도부 간에 합의는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화당 쪽의 지도부는 오케이를 했는데 그 공화당 쪽의 의원들이 대놓고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것 중에서도 이 강경파 중에 두 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극명하게 자기들은 이거 안 된다라고 의견을 표명했고요. 20명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 표결에 들어갔을 때 반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화당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보수 단체들에서 만약에 이번에 공화당 의원이 이 투표에 표결을 넣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아예 재평가를 하겠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이라면 이런 보수단체나 진보단체가 의원들 재평가겠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아무튼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숫자가 늘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부담 심리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이게 하원에서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좋은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원 표결은 언제냐면 정확하게 오는 31일 오전 8시 30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요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심리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안 좋은 내용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 역시도 계속 시장 사람들이 꾸준하게 살펴보는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6월달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페드 위원들의 발언 요걸 딱 보면은 금리 인하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이날 미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지 않는다면 아예 높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으리라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 박힌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많은 사람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끈질기고 강하다라고 하면서 기업들의 가격 인상을 멈추게 하려면 수요가 현저하게 둔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한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럼 자연스럽게 인플레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이고 그럼 이러한 부분들보다 금리 인하는 안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최소가 동결이고 이거 인플레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상으로까지도 우리에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것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하게 된다면 어디가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이죠. 그래서 일반 부동산의 가격부터 해서 쭉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나왔었죠. 한데 산업용 부동산은 붕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뭐다? 자연스럽게 집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동산 PF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아주 제대로 터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국 역시도 지금 부동산 PF 이거 터지는 거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균열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국도 지금 강남 쪽에서 부동산이 다시 살아나니 많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다시 꺾이겠죠. 거기에 이번에 꺾일 때에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저점을 이탈하는 이러한 하락폭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빠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몇 년 정도 하고 가격이 안정이 되면은 그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안정이 되는 구간까지 당연히 중소규모의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창호 같은 건설 기자재는 물론이거니와 가구, 가전 다 안 팔리겠죠. 이사를 안 가니까. 그래서 미래 먹거리가 없는 이러한 섹터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안 좋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부분들도 여전히 있어요. 어떤 게 보여지고 있냐?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AI 쪽이 흥행하면서 향후에도 이 높은 실적 성장성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근데 AI 쪽의 그래픽 카드만 흥행을 할까요? 아니죠. 디램 역시도 DDR5 관련해가지고 이제 막 성능의 향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설계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계속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련 섹터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AI나 반도체 말고도 전기차 판매의 이 점유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부터 해서 양극재나 음극재, 뭐 전해질 플리마 전부 싹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비보존 회장이 내성 중독 없는 진통제로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왜 가지고 왔냐? 지금 중독성이 강한 이 진통제 관련 문제 때문에 미국 사회가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런 키워드라면은 자연스럽게 이 시장을 파고들기가 참 좋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미래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 출시되면은 판매 수는 효과만 있다면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 특히 한국은 이 관련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 미국 엄청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STO 관련으로 해서도 대신 부동산 조각 투자 진출 국내 토큰 증권 시장 판을 키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협의체, 이 동맹이 만들어지면서 시장 파이를 키우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카카오토스는 시작으로 뭐 NH농협증권도 있고 다양한데 이런 쪽 여러분들 계속 이제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광 쪽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지금 웨이퍼 값 31% 내린 1등 업체, 태양광 가격 전쟁 시작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다라고 해서 하나가 바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는 이 태양광 가치 산업 여기 샀을 봤을 때 셀이랑 모듈에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보다 이쪽이 훨씬 고부가 가치입니다. 근데 이번에 경쟁이 들어오는 부분은 이 웨이퍼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나 같은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싸지니까 순간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언제 이렇게 연결될지는 또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불안한 감으로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암만 중국을 견제하고 눌러낸다라고 하더라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움직이게 된다면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지원 아래 굉장히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줬지만 다시 이렇게 불안한 심리 치킨 게임의 이제 그 긴 호흡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맞춰봤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장 시작하기 전에 같이 공부하자라고 하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어필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홍보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데 이전에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있어요 라고 안내드렸던 거 기억해 주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최근 한 달 4개 영상의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5월 1일 거
여기에서 3, 4%, 4, 5% 이렇게 올라간 거 말고, 자, 보시면은 테크윙 10% 이상 올라갔고, JVM 24%의 수익이 나왔는데, 어떨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요. 테크윙 6,830원, 완전 저점에서 이렇게 안내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고요. JVM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 225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얼마다? 2520원. 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서 쭉 보도록 하자면 5월 11일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하이로 코리아 22,050원에 안내 도와드렸는데 가격적으로 23,8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TNL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자, 여기 정확하게 49,400원에 안내 도와드렸는데 자, TNL 같은 경우에는 58,000원까지 가면서 17%의 수익을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실리콘2 안내 도와드렸는데 이 당시에 4,545원이었는데 얼마까지 올라갔다? 자, 5,950원까지 올라갔다. 자, 이외에도 영상에서 보시는 LNF도 지금 이때 당시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말고도 JLK 당시에 7,700원에 여러분들 안내 드렸는데 얼마까지 갔냐면 11,400원까지 48.4%의 수익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막 4%, 5% 올라가고 이런 걸 제외하고 정말 선명한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 이 펄 어비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 정확하게 46,25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10% 정도 넘게 수익이 나왔고요. 이때 당시에 이거 말고도 루트로닉 제가 말씀드렸던 25,700원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신송홀딩스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한번 올라갔던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짜잘짜잘한 걸 제외하더라도 여러분들께 낫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다? 자, 멤버십 영상 보통 주에 한 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멤버십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거든요. 한번 클릭하시고 입장을 고려해 주셔라. 그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왔으면 정말 큰 걱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어떤 게 나왔는지, 이거 어떤 거 지켜보면 좋을지, 자, 기쁜 마음으로 두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전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나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야 이런 내용을 정말 기대했는데 자 어떤 내용 나오고 있죠? 지금 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진행 중인데 이게 얼추 얘기가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지 핀란드의 국영 에너지 기업과 원전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뭐 법적인 효력이 있다든가 그건 아니에요. 네, 이제 본계약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말이 좀 긍정적으로 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암만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웨스팅하우스와 어느 정도의 협상이 좀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얼추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이 내용 나오고 나서 두산 좀 편하게 봐도 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돈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두산이 돈 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원가야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것저것 내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 영업이익률을 올리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 그런 상황에서 두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는 걸 좀 고려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많은 수주 물량을 쌓아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야지 미래 먹거리도 계속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게 채워지는 거니까 이거 참 긍정적이지 않나. 자 그러면 이제 핀란드 딱 됐으면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국가들까지도 한번 끌고는 이러한 그림을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SMR 쪽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특히나 뭐 차세대 원전 이제 해가지고 민간 합동 협의체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거 두산에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두산은 SMR만 전문적으로 짓는 공장에다가 여러분 1조를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선점을 한 거예요. 게다가 원전 이 주기기 제작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중공업 기업이 이거 만들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노하우 이거 몇 년에서 몇십 년 치를 텐데 쉽게 따라가지 못할 거거든요. 그런데 선점하는 투자까지 많이 해왔다. 그러면 결국에 민간 합동 협의체 뭐 설계나 이런 건 지들이 알아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생산은 두산에게 맡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에는 소형 원전은 원래도 좋았지만 더 좋아졌고, 그리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전 쪽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관련해서 한국 1등에다가 해외 쪽에 지금 지멘스랑 협약 맺어갖고 동남아나 이런 쪽에 진출을 하려는 것 같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터빈은 거의 한국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연료 전지를 만드는 자회사, 두산 이 퓨얼셀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탑급 회사고. 그러면 기술적인 이 장벽을 아래 깔아놓고 앞서가고 있는데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 좀 고성능, 좀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이런 환경이라면 쭉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수급도 너무 환상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렇게 좀 빠지니까 안 좋은 것 같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빠지는데 결국에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관이 좀 팔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랑 같이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매집을 해야지 두산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두산은 올라가기 위해선 외국인 수급이 꼭 필요한 종목이에요. 기관 산다? 암만 사더라도 올라가지 않던 종목이 이 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더라도 수급이 이어지면 현재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저는 여러분들께서 야 이거 수급도 너무 지금 좋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차트 내용을 한번 보자면 여기서 어려울 거 없어요. 21선 지금 계속해서 이탈 안 하고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빠져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위에서 횡보한다면 홀딩하면서 보다가 이제 한번 꿈틀거릴 때 여기 241선이랑 61선 겹쳐 있는 여기를 돌파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돌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정도를 노리겠지만 여기 돌파하면 481선 노란색 선 노려봐야죠. 여기도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2만 원 부근에 매물대 쌓여 있으니까 그 아래까지만 조금 더 노려보도록 하고, 네, 이건 좀 먼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고 지금은 이 정도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자면 첫 번째, 대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오랜만에 정말 긍정적인 낭보를 얻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이 소형 원전도 좋고 이외의 다양한 사업들도 훌륭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이제 좀 풀리는 모습들이 보여지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수급을 딱 봤더니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는데, 이 두산은 외국인이 매집을 할 때마다 올랐기 때문에 요거 기대감 가지면서 봐도 참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21선 보시고 이탈 없다면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60일이랑 그리고 241선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돌파하는지 보도록 하자. 근데 만약 여기 뚫어주게 된다면 그때는 481선 부근 혹은 2만 원 아래까지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에 다시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에 대한 정리를 맞춰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막 불안한 심리 이런 거 많이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도움을 얻으셨길 바라고요.
이게 괜찮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며 이상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